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화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치구의 속사정과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해 기자들과 호심탄회하게 알아봅니다. 3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량 20% 감축을 목표로 분리수거 등 감량 정책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감량하는 자치구에는 반입료 10%를 깎아주고 초과하는 자치구는 초과량의 3배를 물게 하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의 강화된 정책에 자치구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보다 자치구의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가 이제 VCR로 본 내용이 지난 3월 4일에 저희가 이제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집중 보도한 리포트죠.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또 줄이는데 동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강서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은 안내문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내문에 보면은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둘 수도 있다, 쌓아둘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수거를 좀 한다든지 그 뭐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을 그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황이 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쓰레기 감량 문제는 서울시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네네. 그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1.5톤 트럭 아시죠? 네네. 이 1.5톤 트럭이 10대가 모이면 15톤이고 20대면 3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대, 1.5톤 트럭에 2,000대, 3,000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서울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5톤 트럭이 2,000대 길게 쭉 늘어서 있다. 상상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하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좀 분리수거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다 열어본 건 아니지만 열어본 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폐비닐 또 들어 있었고요. 라면 봉지 같은 거. 그리고 뭐 어떤 이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는 병도 들어 있었고 캔도 들어 있었고 뭐 다양한 종이류라든지 이런 것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분리수거라는 게 뭐 어디서 지금 하라고 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잘 안 지켜지고 또 어디가 좀 지켜지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올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게 하나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 정거장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폐비닐을 따로 모아서 버릴 수 있는 폐비닐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분리배출을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실명제, 종량제 봉투에다가 사업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그런 실명제가 올해 7월부터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치구에 부과되는 페널티 뭐 이런 것들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그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쓰겠다. 그렇죠. 딱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분리수거가 실제로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재원 기자는 아파트에 사시나요? 단독주택에 사시나요?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잘 된다고 좀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서울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25%, 약 4분의 1 정도가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25%의 쓰레기는 정말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75%,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상당량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말 분리수거가 얼마나 잘 안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빨간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 이 빨간색 봉투는 아직까지 제작은 안 됐는데요.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색 계통만 지금 선택이 된 상태고 이 빨간색 봉투 2천만 장을 우선 이제 배포를 해서 무료로 시민들이 폐 비닐을
따로 모아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인데 왜 이 빨간 봉투가 나왔느냐?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의 한 20% 정도가 폐비닐, 다시 말해서 뭐 라면 봉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검은 봉투 이런 것들이 20%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 고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요거 관련해서 홍보를 하다가 좀 문제가 된 부분도 있었죠.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박원순 시장이 또 이제 SNS에서 답글 달다가 망신살이 뻗친 경우도 있었고요. 예,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요. SNS 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단 한 장의 안내문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벌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안내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상당량이 보급이 됐는데 논란이 일자 이 보급은 중단된 상태고요. 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지는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확대를 저희가 시켰는데 종이류에 사용한 핸드타월, 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사용한 휴지. 딱 뭐가 생각이 드시나요? 뭐 코푼 휴지도 있고, 코푼 휴지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얼굴 닦은 휴지, 네. 뭐 손 닦은 휴지, 네. 뭐 심지어 용변을 닦은 휴지, 그렇죠. 예, 그럴 또 수 있을 있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 기저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뭐 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저귀 또는 생리대까지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확산이 돼서 서울시가 좀 당혹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가 그러면은 이제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까지 하고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하게 되면 뭐 어떤 책찍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에게 분명히 채찍이 있죠. 분리수거를 못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적발이 됐을 때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적발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치구에게도 페널티가 부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치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줬고 그만큼의 쓰레기량을 줄이라라고 이렇게 서울시가 지시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를 지키면은 이 기준이 뭐냐면은 지난 2013년에 발생했던 그렇죠. 자치구별로 발생했던 생활 쓰레기 양의 10%를 줄이라는 게 기준인데 10%를 줄이면은 자원 회수 시설 이용료라고 볼 수 있는 반입 수수료의 10%를 깎아줍니다, 서울시가. 잘했을 경우에. 그렇죠. 지켰을 경우에.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러면은 이 반입 수수료의 3배를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구가 늘어난 자치구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 자치구들이 불만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강서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강서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렇죠. 대단지 개발단지인 마곡지구. 현재 한 6천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됐거든요. 다 지어지면 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구가 느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줄겠습니까? 물론 쓰레기 정책을 잘 세워서. 아니, 뭐 쓰레기를 먹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2013년도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마곡지구의 인구가 유입되기 전입니다.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인구가 유입된 후에 쓰레기를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김대우 기자와 한 대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제 그런 그 감량 정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설이 걷죠. 네. 그렇죠. 지금 이 그 당근 정책이라든가 책찍 정책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자치구나 주민들한테 지금 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책상머리에서 만든 이 탁상 행정은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가 사실은 획기적인 어떤 쓰레기 감량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그 시민들이라든가 자치구에 좀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가 지금 당면한 문제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꼭 줄이게 한 방법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차원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 주차장을 구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어 통학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구는 주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공업 지역 내 통학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공업시설로 대형 화물차는 물론 인근에 택시 차고지가 생겨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이재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본 VCR이 지난 6일에 방영된 내용이죠. 네. 예, 그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 이제 통학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것인데 생각보다 좀 위험해 보이네요. 저도 이제 그 취재를 나가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길에 그 노상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주차된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 좁은데 또 저쪽에선 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차된 차와 오는 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공업 지역인데 그 안에 이제 학교가 있으면은 그 공업 지역 안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다니는 차들이 일단은 작은 어떤 일반 승용차들이 아니라 덩치가 클 수밖에 없죠. 덩치가 큰 그런 화물차들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업 지역 안에는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큰 차들을 차도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화물차 바퀴가 거의 아이들 키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큰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통학로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규제가 되는 것이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는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 건물의 반경 300m를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차들이 그 30km 이상 속도를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불법 주차를 했다거나 불법 정차를 했을 때는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됩니다.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럼 대부분의 골목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골목길에서 차들 굉장히 쌩쌩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네. 주차되어 있는 모습도 또 많이 봤고요. 예. 그럼 거의 안 지켜진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 제한 속도라는 걸 지키는 차들은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도 원래는 그 불법 주차뿐 아니라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상 주차장도 원래는 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노상 주차장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 그리고 그냥 또 주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혼잡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이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그 노상 주차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노상 주차장이 있었던 경우에 이제 그거는 원래 지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는? 그런데 이제 구청은 그 주차장을 없앴을 경우에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예, 인근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반발이라는 게 뭐 그냥 뭐 이거 없애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 노상 주차장 10면을 없애는데 뭐 한 4, 5년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심하게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는 주차장을 없애고 싶어도 주민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사실은 없애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예. 그런데 또 주차장은 위험한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예. 이거 진짜 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반발이라는 것 때문에 없애지 않고 또 불법으로 지금 위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뭐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도 예.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어른들이 좀 양보할 부분은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제 단순히 기본적인 기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중공업 지역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중공업 지역 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고 또 중공업 지역이 또 서울 시내는 얼마나 있죠?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이제 중공업 지역이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7곳입니다. 예, 그래서 한 25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은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예.
생각보다 이제 넓은 면적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좀 납득이 가지가 않았던 부분이 준공업 지역 안에 학교가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업 지역 안에서 아이들은 소음과 어떤 악취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2중고, 3중고가 되는 게 통학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차들이 지나다니고 또 보통 인도가 없고 준공업 지역 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는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뭐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 중공업 지역 내에 큰 차가 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인도는 왜 없나요? 인도를 그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또 구청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금 무슨 말이죠? 들으면서 저도 좀 이해가 맨 처음엔 잘 안 갔는데 일단 그 공장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장 안으로 큰 트럭이나 차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이 차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굉장히 그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리고 차가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이렇게 경사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차가 그 안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밟고 들어가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공장들이 그 해마다 이제 구청에다가 인도 사용료를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없으면은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인도가 설치가 되면은 차가 다닌다는 이유로 인도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작 그러면은 사업주가 돈을 내기 싫어서 인도를 만드는 것을 자치구에 반대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치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도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워낙 이제 공장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주차장을 없앴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전에 VCR 보니까 택시 차고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중공업 지역 내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택시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뭐 운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급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좁은 골목에서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처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반응이라든가 지금 현재까지 뭐 진행되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택시들이 좀 많이 빨리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차량 통행량이 택시 차고지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그렇지 않아도 중공업 지역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데 차고지까지 들어오면서 차량 통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은 이제 현장에 취재해서 나가서 이제 직접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원하는 것들이 인도 설치였어요. 그러니까 차도로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이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인도가 있어서 그냥 그 인도 위로 좀 걸어 다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셨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당장 또 인도 설치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통학 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너희들은 인도로 다녀야 될 것을 차도로 다녀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좀 심히 좀 고민이 되고요. 그럼 우리들의 아이들 안전, 그건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좀 각자의 이기심 좀 적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먼저 노원구 노원신문의 헤드라인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청이 노원 구민 58만여 명을 대상으로 1년짜리 자전거 단체 보험을 든 것인데요. 보험 규약에 따르면 노원 구민 가운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최대 1억 원을, 자신이 다치면 400만 원, 후유증이 생기면 5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면서 사고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인데요.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다음은 강북구의 동북신문은 오면 전체를 할애해 지난 10일 끝난 강북구 의회 임시회 내용을 다뤘는데요. 특히 구본승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중복 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강북구가 4.19 혁명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등재에는 총 1억 2천만 원이 드는데 시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2억 4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글쎄요, 예산 없다고 아우성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명한 예산 배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북부신문입니다. 신면 상단에 보면 도봉구가 저소득 폐지 수고 노인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달까지 111세대에게 매월 5만 원씩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료비 소비량이 집중되는 1월에서 3월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폐지를 수거하다 보면 추운 곳에서 고생들 많이들 하시는데 집에서라도 온기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노인 빈곤은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지원도 좋지만 자립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강서구의 강서양천신문은 오면에 노인 자살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5번째로 많은 강서구에는 특히 홀몸이 된 독거 노인이 13,000명가량으로 가장 많은데요. 신문은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외로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난, 질병, 고립감에 더욱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누구나 나이 드는 것은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좀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종로저널 이면 하단에는 무학동의 한 독지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기부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무학동 주민센터에 쌀 20kg짜리 22포, 약 1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한 것인데요. 이 독지가는 인근 쌀가게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시켰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힘들다고 합니다. 덕분에 22명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는데요. 올겨울 경기 한파로 이웃을 돕는 손길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상은 참 살만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에 아이들의 통학로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전락했고 우리의 무관심이 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에 대한 배려와 관심, 물론 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이 각박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3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원하고 또 깨알 같은 소식을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